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쵸, 서비스는 이게 좀 애매한데, 우선은 학교마다 다 다르고,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거, 어떤 서비스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주어진 서비스 일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서비스에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어떤 협회에 들어간다든가, 어떤, 컨퍼런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약간 경계가 참 모호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들 사이에서 사실 특히 이 서비스 카테고리의 그 워크로드가 명확하지 않아서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주어진 일들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딱 그 애뉴얼 그 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약속한 일들만 하겠다라고 그거에만 딱 맞춰서 하는 교수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폼에 내가 미리 적어 놓은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유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음,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렇게 음, 되면은 이제 일주일로 따지면은 일이 뭐 되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시간, 10시간을 하게 되고 음,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서비스 일을 결국에는 하고 음.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서비스에 해당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커미티 일이 있죠. 그러니까 각 과마다 또는 각 칼리지마다 커미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직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잠깐 만든 커미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뭐 매년 그렇게 연결해서 가는 그런 커미티도 있는데, 뭐 작게 하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안에만 최소 10개가 넘는 커미티가 있거든요. 음. 뭐 작게 하면 뭐 다이버시티에 관련된 커미티도 있고 아니면 테크놀로지 관련으로 우리가 테크놀로지 새로 어답트 할 때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쓸 것인가를 다시 또 회의하는 그런 뭐 커미티도 있고 그리고 다른 교수들의 테뉴어나 프로모션을 평가하는 퍼스널 커미티도 있어서 매년 저희가 또 작게 또 모여가지고 뭐 투표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 스튜디오를 따로 짓는데 그 스튜디오를 따로 짓는 거를 아예 또 커미티를 만들어서 회의를 매번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커미티는 소속은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커미티 몇 개는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미팅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커미티입니까, 그거? 제가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뭐 something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소속은 되어 있는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과 레벨에서 이제 커미티들이 있고, 그리고 칼리지 레벨에서 이제 과를 대표해서 레프레젠트 한다고 하죠. 그래서 참여하는 커미티들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리지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유니버시티 커미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미팅이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미팅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칼리지에 전달해야 하는 정보가 있으면 제가 레프레젠터티브니까 그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음, 거거든요. 이런 커미티 미팅 같은 데 참여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주제도 다음에 또 에피소드 따로 이렇게 할 테고, 조교수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시티 레벨 커미티까지 참여하는 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칼리지 레벨의 이제 커미티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발런티어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테뉴어 트랙 조교수인 경우에는 과 자체에서는 최소한 저희 학교에서는 과 자체에서는 그렇게 막 인커리지 하진 않고요. 그 과 레벨의 커미티가 뭐 여러 개가 뭐 광김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정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최소 한 사람이 2개 정도 커뮤니티를 서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개 정도 커뮤니티 참여를 하니까 그리고 그 커뮤니티 체어를 맡기는 경우도 드물고 조교수한테는 그래서 일단 멤버로서 충분히 이렇게 시키는 정도의 어사인된 일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커미티에서 이제 돌아가는 갑자기 뭐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 참여하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조교수 2년차 때 세닛이라는 걸 들어가게 했어요. 음, 세닛은 어 유니버시티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그렇죠, 레벨에서 그렇죠. 각 과의 교수들을 한 명 정도씩 이제 추천을 받아요. 이거는 실렉트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음, 선택되는 건데 보통은 은퇴하시는 아니면
내가 나 몇 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나 하기 싫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 거를 밑으로 내려주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투표를 해서 내가 선택된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서비스엔 점수를 더 받거든요. 그 세닛이 되게 되면 세닛이면 유니버시티 레벨 안에 또 커미티가 있어요. 그 레벨에 한 3개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매년 미팅도 많고 들어가게 되면 하는 일도 되게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뉴욕에서는 이게 거의 2년 차 때나 3년 차 때는 꼭 세닛을 해서 최소 저는 6년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시면 저희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 건 있어요. 뭐 아까 서비스, 리서치, 뭐 티칭 비슷하게 들어갔지만 그 프로포션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것도 과에 따라 다르고 전공에 따라 다르고 또 학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일반화해서 모든 미국 교수들은 이렇다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같은 전공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미티 구성하는 경우에 스탠드업 커미티라고 해서 원래부터 있었던 커미티들 그런 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커미티가 원래부터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미팅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룰이나 프로시저 같은 게 다 있는 커미티가 있고 그 태스크 포스라든지 아니면 애드헉 커미티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커미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미티에는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이제 하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자기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는 이미 다른 그렇죠. 커미티도 지금 세 개인가 네 개를 하고 있어. 그런데 또 연락이 와. 뭔가 또 와, 하나가 또 만들어졌어. 그러면 would you please 이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근데 노 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죠. 거예요. 나는 너무 어렵죠. 조교수인데 내가 어. 부교수나 이제 풀 프로페서가 연락이 왔어. 너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걷다 대고 아니 나 못하겠는데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특히 조교수 시절에 그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얘기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과에서도 가끔 여러 명을 이메일 그 수신자로 놓고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이 해줄래? 하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럼 대부분은 다 침묵해요. 누구든 맞아. 나서서 내가 할게. 근데 그럴 때는 전략이 한 명을 딱 찍어. 쓱, 홍기마, 네가 이거 좀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싫으면 싫다고 해도 돼. 이러면 보통 어머 너무 좋아. 고마워 이 기회를 줘서 와, 하게 진짜 되죠. 최악이다, 최악. 유정, 네가 이게 딱 이거는 너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네가 정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줘. 자, 여기에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하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랑 홍김이 지금 현재 케이카라고 자, 자막 들어갑니다. Korean American Communication Association 즉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저희가 이렇게 리서치도 세션도 운영하고 학회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커미티가 있어요. 이렇게 멤버로 참여하면 학회나 저널에 리뷰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때 행사에 가서 워크숍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프로페셔널 분야의 서비스로 분류돼서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더해지다 보면 사실 이게 저희 과의 이제 특성이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 그거일 수도 있는데 광김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음, 애니얼 그 컨트랙 같은 거를 쓴다고 했잖아요. 티칭을 65%, 리서치를 뭐 25%, 그리고 서비스를 10%. 근데 이게 10%인지 20%인지 그렇죠. 30%인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거든요. 느낌상은 왠지 내가 지금 30%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 리스트업을 해보다 보면 확실히 이거는 최소 25%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컨트랙에는 15%만 하면은 돼. 그렇다고 이제 내가 딱 15%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좀 그렇죠.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나. 음,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서비스에 관련한 거는 처음에 그 학과장이나 딘이랑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만 충실하고 그 외에 너무 에디셔널로 서비스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리서치는 내가 퍼블리케이션 몇 개, 티칭은 내가 몇 개, 그리고 티칭 이밸루에이션 점수 몇 점 이러지만 서비스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은 조금 일했는데 굉장히 부풀려서 많이 말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것도 사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되게 많이 했는데 적을 게 없어. 그래서 아무튼
이 대충 조교수 때는 솔직히 그렇게 서비스에 대해서 1년 차 특히 1년 차에는 그렇게 기대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미팅에나 패컬티 미팅에나 나와주고 그냥 저희 오픈하우스 같은데 잠깐 참여나 해주면 아 서비스는 대부분 잘했다. 근데 이제 2년 차, 3년 차 넘어갈수록 커미티를 몇 개 했냐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시간에 또 티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서비스를 뭘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거절을 해도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특히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제 음, 시니어 교수님들하고 또 특히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해도 한 가지 일을 해도 똑부러지게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많이 하려고 해서 그냥 번아웃 되는 것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한두 개 일만 딱 정리해가지고 특히 시니어 교수들하고 일할 때 이게 내가 잘 보여주면 그러면 좋은 인상을 주기에는 훨씬 더 네,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일하는 거.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저희 과에 있는 한국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일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동료들 중에 이제 같이 커뮤니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 일을 너무너무 미루는 사람. 음. 그래서 꼭 데드라인 막바지에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유형. 있어. 꼭 있어.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일이 제대로 안 되죠. 당연히. 데드라인을 못 맞추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게 또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의욕은 진짜 많은데 막 뭐를 엄청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음, 막상 일은 또 이렇게 벌리지만 그 일을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 이 친구는 커뮤니티 안에서 일을 막 벌려요. 그러면은 그 벌린 일은 결국에는 남아있는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이 처리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특히 커뮤니티 바깥에서 아니면은 그 친구를 이제 이벨류에이트 하는 시니어 레벨급의 교수가 아닌 이상은 아, 쟤는 너무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 인상을 받거든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리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알아요. 얘는 일만 막 벌려놓고 음, 그 일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소위 말해서 굉장한 꼴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되면은 음, 아, 그 테뉴어 받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웬만한 학교에서는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테뉴어를 디나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음, 최소한 저희 학교는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시니어 음, 교수한테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음, 그래서 서비스는 미니멀만 해도 사실 테뉴어를 디나이할 만큼 큰 팩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마다 정해놓은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챙기셔야 되고 서비스도 그 매년 애뉴얼 리뷰 레터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요런 거 보강해라라고 좀 못 미치면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해에는 똑같은 커멘트가 없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그런 커멘트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꼭 그 과 체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교수들한테 문의를 해서 내가 어떤 식의 서비스를 하면은 임프레시브한 인상을, 그러니까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느냐라고 먼저 좀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좀 먼저 문의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조언을 그리고 드리고 싶네요. 저도 한 가지 하자면 너무 처음부터 잘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 임프루브 할 룸을 좀 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론 되게 잘하지만 또 제가 또 제 자랑을 하면 제가 또 엄청 웃기다 보니까 티칭 이밸류에이션 점수가 꽤 높은 편인데 사실 1년 차 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아, 실전 만점에 선생님들이 5.5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이밸류에이션 점수는 되게 높은데 왜 음, 5.5를 주지? 그랬더니 이게 다 전략이라 음, 그러시면서 너무 처음부터 잘하면 너무 올라갈 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회도.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의 룸을 남겨놓고 그렇다고 뭐 잘하는데 내가 일부러 못하는 척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못해서 커멘트를 좀 주면 다음 이밸류에이션 할 때 네가 준 커멘트를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움을 좀 됐어 라고 해주는 게 더 훨씬 좋은 이밸류에이션 받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광김이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그 과 분위기, 학교 분위기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으쌰으쌰해서 일단 뽑은 친구는 최대한
계속 이제 같이 가는 거를 원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뭔가 모자라면은 아 이걸 좀 더 해봐라 하고 이제 인커리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년마다 이제 PTRM 그 이제 지금은 PTR 커뮤니티죠. 그 메릿 그게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리뷰를 하면서 레터를 써주면서 저도 그 레터를 쓰는 입장이 되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가 다음 연에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게끔 뭔가 좀 제대로 커멘트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친구들인데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더 보강을 하면 얘가 다음번에는 더 잘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1년 더 잘하고 2년 더 잘하고 하면 결국에는 테뉴어를 받아서 우리랑 계속 동료로 남아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컬처가 딱 자리 잡아 있는 학교다. 그러면은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교 첫 해, 두 해 이렇게 레터 받고 그 과정에서 아, 이 학교에서는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케어를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느낌이 없다. 이 학교는 나를 어떻게든 좀 쳐내려고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진짜 솔직한 마음에서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기 전에 광김이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을 조교수, 교수 생활 초년생들 분에게 한마디 딱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한 것 너무 같은데요. 많이 했죠. 자, 아, 지금, 짧게. 너무, 이제 그만, 이제 조언이라고 하면 토 나올 것 같아. 이렇겠지만, 제가 귀에 정말, 피나. 벌써 귀에 막 피가 나. 막 피가 흘러. 이제 그만해. 그만, 조언이라고는 다 됐어, 이제. 조언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야. 피가 나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더 네. 부탁드려요. 우리끼리 신났어요. 자, 저는 아까 처음에 에피소드 인트로에 오셨던 그 박 교수님께 해주고 싶은 말은 자, 우선 좋은 멘토를 찾아라. 왜냐하면 음, 이런 얘기들의 팁들을 하나하나 과에서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 학과가 틀리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각과 안에서 정말 멘토 같은 분을 한 명 정해서 그분에게 인사이트 토크도 좀 듣고 얘기도 듣고 그냥 많이 이렇게 좀 나눠라고 하고 싶고요. 행여 그런 분을 못 찾았다. 그럴 때는 홍김이나 광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이 멘토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귀에서 피도 날 수 있고 그러면 이미 어떻게 서바이브 할 건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 시시콜콜에서 이 시시콜콜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뒤에 홍보성 멘트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막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근데 멘토를 찾는 거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힘든 그 첫 그 조교수 3년 생활했던 위스콘신 거기 그 학교 거기서도 저한테 멘토를 어사인 됐던 영어학과 교수님 그분의 힘이 진짜 컸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사실 저 제정신으로 그 3년을 음, 버티지 못했을 것 같긴 음,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 타우슨에 와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들한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그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멘토링을 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오고 나서 한 3년인가 4년 뒤부터는 그 멘토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몇 년 차, 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페어링을 학교 측에서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되게 크게 도움이 많이 돼요. 광김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학교 내에서 내가 도저히 멘토를 못 찾겠다. 그럼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저희 케이카라는 한국인 그 커뮤니케이션 교수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멘토를 찾으시는 것도 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맞아.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조교수 생활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점 정리의 전문가, 광김. 오늘 에피소드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좀 힘들 것 거의, 같긴 한데 거의 간단하게. 간단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저희는 얘기를 하면은 멈추지가 않아요. 그 배터리가 있어.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있어. 네. 자, 그럼 저는 간단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요.
누구에게나 시작은 다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듯이 미국에서의 조교수는 교수가 되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조교수 눈 깜짝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즐겨라. 네. 또 특히 우리 김 교수의 시시콜콜과 함께 즐겨라. 너무, 너무 광고성 멘트 같은데 이건 정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또 아, 진짜 못 말리는 광김입니다. 여러분, 방청김 네. 부탁드려요. 저 유튜브 참고로 그 핸들이 뭐죠? @doctorskim이죠. 네. DRSkim, KIM. 네, 지금 바로 구독 또 부탁드립니다. 자막 들어가야 되나요? 닥터스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뭐 나보고 홍보하지 말라면서 끝을 홍보로 마무리하시네요. 네, 마무리 중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조교수, 눈 깜짝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제대로 하십시오. 어, 멘토도 구하시고, 그리고 리서치 관련해서는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시고, 꼭 그때그때 계획한 것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데드라인 너무 놓치시지 마시고,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티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대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 티칭에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 심층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 끊는 거 아닌가요? 시끄러워서. 아니, 뒤에서 피가 나네. 이러면서. 지금까지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슬기로운 교수 생활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네, 행복하세요.